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은근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 요것도 슬금슬금 다시 나오고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미국에서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를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어렵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근데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냐?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배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적분을 배운다고 해봅시다. 0에서 1까지 x제곱 dx. 갑자기 예시 적분이 나오니까 머리가 어려워지죠. 얘는 간단하면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요,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서 1까지 x제곱 dx, 이렇게 문제가 꼬아서 나오더라도 2분의 1이다.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가 0이라는 한에서는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듯이, 그러니까 되게 적분이라는 게, 보세요, 적분은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시는 분들이 많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설명하면 답 내기가 되게 편해 보이죠. 그러다 틀리는 거다. 근데 저런 식으로 설명하면 부동산이 되게 쉬워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은 공급만 보면 된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공급과 금리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들 다 떼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쳐주는 척 하지만 100문제 나오면은 그 중에서 대부분은 틀린다. 비유가 적분이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희가 2차 폭락이라고 표현을 했죠. 데드캣 바운스가 끝나고 2차 폭락이 왔는데, 이 뒤에 집값이 절대로 못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현황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는 지금 집값 상승을 이끌어야 하는 대장 아파트들이 데드캣 바운스가 끝나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근데 이때는 뭘 풀어줘서 올라간 거예요? 특례 풀고 막 심리 조장해서 올라간 거죠?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심리를 조정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근데 요 아파트들 집값은 양극화가 되고 강남은 계속 오르고요. 그래서 상급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강남은 계속 올라가고 지방은 떨어져도 강남은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대부분의 21년의 상승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완전히 폭락론자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 커피 끓이는 파일럿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죠. 지금 똘똘한 채도 하락세로 바뀌었다. 그런 거고요. 전세가는 계속 올라요. 전세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전세가로 부추기고 있는데 전세가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집주인들이 호가로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정확한 증거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왜 임대인들이 호가로 버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전세 내줄 돈이 없어서. 10억짜리 집을 사서요, 8억 전세를 놓으면은 요 8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요 8억 가지고 내 채 너 죽여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7억 5천만 되더라도 난 이 5천만 원이 없어요. 왜? 여기도 돌려줘야 되고 플러스 내 채. 그러니까 즉 5채에서 5천씩 돌려주면 2억 5천을 돌려줘야 되니까 돈을 못 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호가로 버티는 것일 뿐이지, 전세 시장이 진짜로 전세 대란이 난다면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없어져야 돼요. 점점 더. 임차권 등기명령 특히 어디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는 서울. 여기가 전년 대비로 4배로 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임대차선법으로 전세가를 계속 올라간다,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에 속아서 갭투기를 들어가 놓고서 그 차익으로 다른 데 다 투기했다가 전세가가 떨어질 건 상상도 못하죠.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못 돌려주고 계속 호가만 높여놓는 거죠. 이게 지금 현황이에요. 근데 강남권 전세 저번에도 저희가 반포 뽑아서 봤지만 4, 5억씩 떨어지는 것은 1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전세시장 붕괴는 머지 않았어요. 지금 임차권 등기명령 그리고 허그의 보증보험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건데요, 허그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졌죠. 그럼 굉장히 까다롭게 전세금에 대해서도 취급을 할 테고, 여기에 또 한 가지로는 뭐예요? 지금이야 전세 사기 때문에 뭐 몰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현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유주택자들 DSR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지금 전세시장의 피로도가 굉장히 빠르게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폭이 계속 꺾이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죠. 자, 전세 거래량, 월세 거래량
그 다음에 매매 거래량. 매매 같은 경우는 부추겨가지고 요때까지 갔었고, 전월세 거래량도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12월 달에 소폭 늘긴 했지만, 12월 달은 일단 집계가 안 됐으니까, 11월 달까지. 월세 거래량 피크였을 때가 작년 2월이었어요. 12,000건대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세 거래 피크였을 때가 작년 3월이었습니다. 16,000건대까지 나왔고, 매매 거래량 작년에 피크였을 때가 8월이에요. 이때 4,000건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12월, 1월은 아직 집계가 덜 됐으니까 제외하고요. 집계가 마무리된 11월까지 보더라도요. 매매 거래 반토막 이상 났죠. 이제 2,000건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세 거래도 한 40% 정도 까였죠. 전세 거래도 5,000건 줄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떻게 수요가 없다는 소리죠.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매매, 전세, 월세가 다 올라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걸로 부추기잖아요. 아, 공급은 이만큼인데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어. 1인 가구 지금 어디 살아요?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데도 많이 살아요. 예를 들어 고시원 주택수 포함 안 되죠. 상가 건물에 있잖아요. 전입신고는 되죠. 그런데 많이 살고 있다.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요. 청년층 1인 가구, 그 다음에 노년층의 사별로 인한 1인 가구도 있겠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장 많이 늘어났던 그 이유는요. 문재인 정부 때 세금 때문에 가구수를 나눠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구에 4가족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 주택이 4채라서 1인 가구 4개로 가구만 분화해놨다. 그러면 가구수는 4배로 늘어나죠. 이걸 가지고 가구수가 늘어났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다. 근데 거래량 보면 다 나오죠. 매매, 월세, 전세가 다 줄었어요. 그럼 어디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실질적으로 가구가 빠지고 있단 소리예요. 가수요처럼 다 가구 빼고 실 가구는 줄어들고 있단 소리다 지금. 그리고 절대 집값이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연체율. 대출이 줄고 연체율이 줄고 있다. 작년에 정책대출 위주로 풀어가지고 정책대출형 50년 주담대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풀었어요? 그만큼 주담대 늘어난 거죠. 나머지 대출 다 까였죠. 근데 지금 2금융에서부터 이미 대출을 빼고 있습니다. 근데 1금융 생각을 해보세요. 1금융 어때요 지금 현황? 역마진 내가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대출을 내주더라도 역마진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대출을 많이 내주려고 하겠어요? 앞으로 1금융권에서도 굉장한 대출 가뭄이 올 겁니다. 지금 대환대출이나 이런 거나 해주고 있는 거지. 왜냐면 지금 대출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더 빌려준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연체율은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고 신규 연체도 연중 최고 규모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게 현실이죠. 빚을 못 갚고 있는데 집을 어떻게 더 사요? 집을 사고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집을 사는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빚마저도 지금 감당이 안 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집을 어떻게 사냐. 거래량이 왜 줄어들었겠어요? 전세거래 왜 줄어들까요? 전세자금 대출 갚기도 힘드니까. 또 건설사 상황은 어때요? PF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건설사에서 아주 재밌는 조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아주 재밌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송도에서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시공사가 미분양 물량을 전량 사드리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즉 여기는 미분양이 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살 거니까. 미분양 많이 나면은 손실 2조 7천억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거 다 나오고 있어요. 할인 분양. 그러니까 할인 분양 대신에 페이백,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후불제, 그 다음에 갖은 사은품 등등. 심지어는 이제는 미분양 시 인수 조건까지. 지금 저게 건설사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제는 공급 부족 금리 말고 또 하나 이야기 나오는 게 있죠. 뭐예요? 아, 이번에 대통령이 GTX 추진했어. 원래 A, B, C, D까지 있었죠. 요 D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E, F가 나왔어요. 서울지하철 2호선처럼 F 노선은 이렇게 돕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GTX를 늘린 이유가 뭘까요? 집값 올리려고? 뭐겠어요, 총선용이지. 우리가 여기 GTX 나줄게. 아, GTX 때문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뜬 거 생각해봐. 집값 잡겠다는 곳에서 GTX 하라고 하죠. 첫 번째는 총선용. 그리고 또 한 가지 숨기고 있는 게 뭘까요? 건설사 부실. 자, 보세요. 요 GTX 재원 마련도 보면요. 134조 원을 집중 투자를 하는데 이 중에서 민간 재원이 75조 2천억입니다. 즉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을 국가가 아니라 민간 재원을 토대로 마련을 하는데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이런 것들을 SOC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택을 지어도 미분양이 나고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SOC 사업을 하는 거예요. 버블 때 일본이랑 똑같아요.
버블 때 일본이 막 땅값 올라가고 부동산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버블 꺼질 때쯤에 여러 가지 타격받게 생기니까 SOC 사업으로 막 퍼졌어요. 그것도 부동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GTX를 추진한다고 해서 민간에게 투자를 끌어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건설사들 지금 부동산 PF 무너지게 생기니까 SOC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돈을 벌어서 막아라, 너네 터지지 않게. 이거잖아요. GTX 저렇게 해봐요. 예비 타당성 나와요? GTX가 좋은 점이 뭐예요? 빠른 거. 그러면은 요즘에도 GTX 가지고 막 엄청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동네 GTX 들어옵니다. 우리 동네에도 GTX 놔주세요. GTX가 정류장마다 있으면은 그게 무슨 GTX예요. 인천 수원가는 급행보다 느리면 그게 무슨 GTX야. 말만 서울 30분 안에 간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타는 시간이랑 이런 거 다 해보면 그냥 지하철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집값 오른대요. 가격은 비싸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보이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결국에는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SOC 사업을 통해서 건설사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총선용으로 표, 우리가 요렇게 GTX도 놔주니까 표 좀 더 줘요. 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그것도 민간 돈으로. 근데 민간은 돈이 없어요. 왜? 지금 부채가 일단 처음에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자꾸 대환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도 왜 나오겠어요? 터지게 생기니까 계속 내주는 거 아니에요. 은행도 그거를 역마진 내가면서 감수를 하는 거고. 근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는 계속 억제를 하고 가계 자본은 건설사 쪽으로 돌리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분양시장으로 못 돌리니까 SOC 사업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얼마나 되겠냐. 여기 스트레스 DSR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트레스 DSR은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 시점 금리 간의 차이를 시행을 해서 다음 달, 딱 한 달 남았죠? 2월 26일 우선 시행하고 상반기에 25%, 하반기에 50%, 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을 한다. 이거는 신규 대출이 아니라 전 대출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즉 갱신되는 거.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영끌족이란 말은 2019년, 2020년, 2021년 이때부터 썼죠? 이때 집 샀어요? 올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갱신이 되죠. 갱신하는 순간에 스트레스 DSR 적용돼서 갱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이제 변동형, 고정금리 기간에 따라서 고정금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해준다. 근데 금리 인하되는데 고정금리로 자꾸 유도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금리 인하 노리고 대출받지 말라는 소리죠. 단계별 시행 시기도 일단은 주담대부터 적용, 그 다음에 6월부터 주담대 신용대출,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다 적용이 된다. 이거는 2금융권까지. 돈줄을 틀어 박았죠? 그 다음에 얼마 없는 돈마저도 신도시에 들어오는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GTX 만들고 있죠? 건설사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분양시장 안 되니까 연체율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수요가 어디 있다고 공급 부족 같은 타령을 하고 있냐. 잘 생각해봐라. 공급 부족 타령할 때가 아니다. 수요들이 지금 탈영을 하고 있다. 이게 답이다. 근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냐.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여력 가진 수요들 집값 올라고 한다고 할 때 이번 영끌족들처럼 막 사요. 안 살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품이다 생각하고 안 살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럼 그 마지막에 남은 수요들은 언제 다 털어먹어요? 데드캣 바운스 때.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살 수요가 없다. 근데 수요가 늘리기 위해선 대출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대출을 축소를 하고 있다. 건설사 살리기만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답 다 나왔죠? 집값이 절대 오를 수가 없다. 이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